안녕하세요. 오늘은 줌을, 줌에 들어오신 분 상대로 한번 하고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줌 하는 도중에 한번 줌이 끊겼고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녹화가 중간에 뭐 문제 발생이 되어가지고 끊었기 때문에 다시 하기에는 좀 이상해서 기존에 줌에 들어오신 분 상대로는 어, 오늘 할 내용을 그대로 다 설명을 드렸고 녹화를 위해서 녹화본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어, 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나는 어, 그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한 그 보석이 결정이 됐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가 뭐 보석으로 나왔는지 풀려 나왔는지 말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확인이 된 게 어떤 분이 기사로 그게 나온 게 있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먼저 좀 드리자면은 어, 중앙일보에서 코코인 대표 보석을 풀려났다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뭐 내용은 좀 긴데 다른 내용들은 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사기, 유사수신 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제단 운영자 김모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2일 김 씨 측이 보석을 청구한 지 8일 만이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8차 공판이 6월 9일이었었어요. 그런데 보석 신청은 6월 2일에 했고 보석 허가를 해준 게 아, 6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8차 공판이 끝난 다음 날 보석 허용을 해줬다. 그래서 현재는 구속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왜 10일 날 보석 결정이 되어서 풀려났느냐를 좀 생각을 해 보면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은 6월 9일이 6월 9일 이전에 보석을 허용을 했을 때는 6월 9일에 모여든 피해자들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살 수도 있고 뭐 그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보석을 결정을 해준 그 재판부를 향해서 어떠한 식의 표현이 있을 거를 좀 감안을 해서 그래서 보석 자체가 6월 10일로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보석을 허용을 했다는 이야기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거고, 어, 풀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 자체를 좀 생각을 해보면 구속의 요건이 일단은 증거인멸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도주 우려 부분이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는 부분은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한 부분에 덧붙여가지고, 수사를 뭐 쭉 더 해서 보완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풀려나든 구속 상태에 있던 큰 차이는 없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도주의 우려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좀 걱정이 좀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그 정인 출석이라든가 뭐 출석 요구가 가는 데에도
뭐 이미 도피를 한 사람도 있고, 뭐 가장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한주욱이라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와 그 한지우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피고인이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사람이 모든 업무 자체를 해왔다라고 그 조직에서 해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에서는 돈도 많이 가지고 있겠다.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도주의 우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보석이 허용이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희 사건과 관련해서 울산경찰청에서 후속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대면 조사가 이 배임과 관련해서 추가로 할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찰 측에 그거를 요청을 해왔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심지어 운영사라고 하는 그 크립티데이 대표는 제가 뭐 한 1개월, 2개월 전쯤에 통화도 했었는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정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정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수취인 불명으로 나와가지고 소재지 불명으로 나와가지고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인데 하여튼 참 그 뭐 국내 법인의 대표 이사가 연락이 안 된다는 그 소재지가 불명확해가지고 출석 요구서가 송달이 되지 않았다. 이런 정도, 그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경찰들도 그 피고인이 우리도 지목을 하고 있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그 피고인 김판종을 이 그 구속 상태에서 조사 한 번 못하고 지금 내보냈다. 그러면 출석 요구를 했을 때 그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오기는 하겠느냐.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 화가 엄청나게 나는 그런 상황을 결국에는 뭐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다. 이게 그 보석이 허용이 된 시점, 뭐 풀려난 시점, 그런 시점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의 위력인가 아니면은 개인적인 의심이긴 하지만은 뭔가 커넥션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기가 차는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어, 그 보안 수사와 재수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이 보안 수사하고 재수사 요청에 대한 이 차이점이 좀 되게 커요. 그럼 보안 수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송치가 되는 경찰에서 송치를 한 어, 그 사건을 검찰이 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건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을 때 추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지시를 하는 것을 보안수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 사건의 핵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나 또는 중요한 증거를 보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특징적으로는 그 검찰의 통제 하에서 보안 수사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를 그 검찰 측에서 지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보안 수사다. 특정 부분을 그 딱 정해가지고 그 부분을 수사를 보완을 좀 해서 달라. 그래야지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을 때 기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통상적으로 보안 수사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반해서 재수사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하고 좀 다른 게 이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라는 거는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재수사 요청이라는 거는 사건 자체에 대한 사건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인데, 근데 다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검찰 측에서 요청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단순히 일부를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건을 새롭게 검토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안 수사라는 거는 이미 수사가 됐는 거에서 어, 그 경찰에서 넘어온 내용을 봤을 때 기소를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아니면은 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면은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부분적으로 수사 요청을 하는 게 보안 수사라고 하면은 재수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전체를 새롭게 그 사건을 새롭게 검토하고 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그 차이로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안 수사는 좀 부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재수사는 통째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수사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불송치가 된 사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수사를 해서 불송치를 했는데 그 내용을 검찰 측에서 검토를 해보기로는 분명히 큰 그 수사상의 오류가 있거나, 그 다음에 뭔가 이 사건 내용을 보고서도, 그 다음에 증거 자료를 보고서도 이 자체를 죄 자체가 좀 확실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불송치를 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다시 수사를 요청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요. 경찰의 눈에서는 수사를 하고 증거 자료를 보면서도 그거를 못 본 거고, 근데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어, 이 불송치로 처리를 할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송치로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전면적으로 재수사를 하라는 거고, 재수사는 실제로 사건의 심각성이나 오류의 규모에 따라 갖고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의 이 판도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거다. 결국에 재수사 요청건에 해당이 되는 사건은 이 기존의 결론을 냈던
이 불송치에 대한 혐의 없음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그 정도로 새롭게 사건 수사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재수사 요청과 관련해서 저희 사건은 기본적으로 강남경찰서에서, 그러니까 2023년 1월 31일인가 저희가 그 대검에 고발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이 그 이관이 됐는 게 2월 9일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어 2월 6일인가 그랬고 2월 9일쯤인가 아마 그 강남경찰서로 사건이 이관이 됐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일주일 만에 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넘어갔고, 한 3일 후에 서울 강남경찰서로 넘어갔는데 그 사건 자체가 접수가 행랑으로 보내졌을 건데 그 사건 접수가 3월 초에 그것도 접수가 안 돼 있는 사실을 보고서 어, 월, 화, 수, 목, 금 5일간을 강남경찰서를 어떤 피해자 한 분이 계속 뭐 이봉우 씨예요. 이봉우 씨가 거기를 가서 사건 접수가 됐는지를 확인을 했고 금요일인가 5일 만에 그게 아마 3월 초순 거의 3월 한 10일 가까이 돼서 사건이 접수가 됐고 그때부터 수사가 이루어졌는 게 2024년 6월 29일인가 불송치가 결정이 됐고 7월 1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어, 이 사건이 불송치되는 사건을 접수했다는 것을 제가 메시지로 받았고 7월 3일에 이 재수사 요청이 들어갔어요. 이제 재수사 요청에 대한 부분을 제가 메시지로 받았고 그럼 그때부터 7월 3일에 관할 관서로 그러니까 서울 강남경찰서로 다시 사건이 돌아간 거고 그때부터 수사를 2024년 12월 13일까지 했는지 12월 13일쯤에 이 거의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울산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이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오늘 6월 19일이니까 만 6개월이 또 흘렀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2년 3개월 정도를 저희 사건이 이렇게 경찰 때문에 사건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제가 구미에 제 아는 선배가 어,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갖고 오늘 한번 여쭤봤는데 통상은 재수사 요청은 그 불송치를 결정을 했던 그 경찰서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나서는 그 결과를 반드시 이 재수사 요청을 했던 검찰로 이게 보내져야 되는데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은 우리 쪽에서는 피의자라고 부르지만 지금 기소가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거든요. 그 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을 그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이관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병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경찰도 재수사의 의미와 보안수사의 의미는 확실하게 다르다. 그 다음에 재수사 요청의 경우는
보안 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보다도 보안 수사라는 건 부분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수사를 한쪽에다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추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보고를 해라. 검찰에서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보안 수사에 대한 요청의 퍼센테이지는 꽤 높아요. 그런데 재수사에 대한 불송치,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다라고 불송치를 한 경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재수사 요청, 그렇게 전면적으로 재수사를 하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는 퍼센테이지가 하여튼 간에, 조금 많이 잡아도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경찰에서 어느 정도 뭐 혐의가 있다라고 보내진 거에 대한 보안 수사는 그 좀 그 퍼센테이지가 좀 많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다라고 넘어간 게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이게 경찰의 수사 자체가 오류가 있거나 뭐 수사에 큰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돌려보내는 경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수사를 엄청나게 부실 수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서 이 불송치건에 대한 것만 전문적으로 그 불송치 건만 다루는 검사가 따로 있고 최장 90일간 그거를 검토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뭐 이의가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불송치 그러니까 이 혐의 없음으로 끝나버리지만은 이와 같이 단 3일 첫날 접수가 되고 둘째 날 검토하고 셋째 날 재수사 요청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너무나 명백하게 범죄 사실이 있어 보임에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를 했다는 결정이 검찰에서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찰이 지식구 뭐그 떠안기 또는 이 껴안기라고 해야 되나 뭐 강남경찰서에서 한 내용을 부산경찰청에서 이 받았으면은 제대로라도 좀 이 속도를 좀 내기라도 해야 되고 1년 한 3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또 다시 재수사 기간도 5개월이나 만 5개월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따져도 18개월, 19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또 부산경찰청에서 6개월씩이나 지금 쥐고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하여튼간에 뭐 불만이 저희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그들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처리를 하지는 못할 건데 결국에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나머지 두 가지는 별 뭐 이야기도 없고 사기에 대해서만 그냥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분명히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울산경찰청에서는 한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에 대한 부분 수사 기록이 이미 넘어갔고 자기들 나름대로 압수수색을 한 자료 이것들을 합쳐서 보면은 정말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이렇게 수사를 한다라고 뭐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인지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뭐 이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 그 대표 고발자로서 엄청나게 화도 나고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뭐 이거는 사실은 분노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김판종 씨가 6월 10일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고, 또 하나는 우리 이 재수사 요청이라는 부분과 보안수사 부분, 이거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보안수사의 비교를 못할 만큼, 보안수사라는 거는 송치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고, 송치를 한 거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공소장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좀 필요하다. 이게 보안수사 부분적이라고 하면은, 이 재수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는 불송치, 그러니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거를 검찰에서 봤을 때는 불송치한 이유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뭐 고발장 내용과 그다음에 불송치 뭐 그 불송치한 이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에 수사하는 기록, 그다음에 저희가 제출했던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수사를 잘못했거나,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어,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 없다라고 불송치를 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이 사건을 재수사를 하라. 그런 의미로 재수사 요청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단 하루 정도, 하루에 뭐 8시간이 될지, 뭐 4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그 자료를 보면서 수사한 자료, 불송치한 자료를 보고서 검찰이 보기에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재수사 요청이 들어갔다는 거는, 재수사 요청을 했다는 거는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사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수사 요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안수사와 재수사에 대한 비교를 좀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결과가 완전히 이 180도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자체,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이 재판에 가보지도 못하고 무죄로 그냥 되는 경우와 이게 유죄가 되는 경우, 그러면 저희가 고발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저희 기준으로는 수조 원에 해당이 되는 배임행위를 했다는 거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피해자는 장장 80만이 넘는다. 80만 명이 넘는다. 그랬을 때 수사관들의 경찰의 능력, 그 다음에 수사의 의지, 이게 80만 명을 뒤지도록 만드느냐, 살리느냐, 이런 문제가 이 와닿는 거지요. 이건 엄청난 결과, 네, 엄청난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건데, 지금 경찰이 지금, 어,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80만 너들은 빙신 걷고 하니까 그냥 뒤지라. 뭐 이런 느낌밖에 안 받아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죽지 않는 이상 끝까지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끝까지 이 경찰들에 대해서 그 책임도 어, 묻는 식으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뭐, 한치의 그 물러남도 없이 끝까지 밀어붙일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고, 뭐, 이 그, 공무원인 경찰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끝까지 우리 피해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참조하시고 아, 정말 저는 이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 이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그거 자체를 놓고서 봤을 때 아,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근데 우리 일반 피해자들은 아, 좀 쉽게 생각들을 하시죠. 결코 쉽지 않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어떻게 요청을 하면 경찰이 이렇게 또 움직여주고 또 우리가 대충 던져주면은 뭐 그걸 받아서 완벽하게 수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처벌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은 절대로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